올해 11월 나사와 유럽 항공우주국은 미래의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협 소행성인 디디모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서 로켓을 발사하게 됩니다. 2015년에 계획이 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모든 조립 단계가 끝났고 11월에 발사를 하기 위한 최종 검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상위의 포식자는 바로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구 역사상 다른 포식종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진 않았지만 문명을 이루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행성을 통제하고 있죠. 물론 지금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기간은 고작 1만 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룡은 무려 2억 년 이상 번성을 하며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를 지켜낸 엄청난 종입니다. 하지만 무려 인간보다 2만 배 이상 오래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를 차지했던 공룡도 약 6,600만 년 전에 허무하게 멸종을 했죠. 과거까지 공룡 멸종 원인으로 화산활동이나 빙하기 혹은 운석으로 멸종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뿐이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유카탄 반도의 발견과 지층의 KT층에서 대량 멸종의 증거가 발견이 되게 되고 비정상적인 이리듐 농도의 발견과 작년에 알려진 당시 초대형 화산 폭발과 공룡 멸종은 20만 년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공룡의 멸종 원인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6,600만 년 전에 직경 10km급의 소행성이 약 시속 10만 km 정도의 속도로 유카탄 반도 동남쪽에서 충돌고도 30도로 충돌했다는 것까지 밝혀졌기 때문이죠. 무려 6,600만 년 전에 있었던 소행성 충돌의 그 위치에다가 고도각의 속도까지 밝혀냈고 심지어 그 소행성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까지 최근에 밝혀낼 정도의 지식을 가진 인류지만 만약 KT 대량 멸종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현재 기술로 그걸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행성에 핵폭탄을 발사했다고 해도 작은 소행성이라면 모를까 직경 10km급 소행성이면 큰 데미지가 없을 뿐더러 영화 아마겟돈처럼 소행성에 착륙을 해서 구멍을 뚫고서 중심에 핵폭탄을 설치해서 소행성을 박살을 낼 수가 있다고 해도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이 수십 개가 만들어지게 될 뿐이며 애초에 직경 10km 소행성이라면 5km 이상을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소행성 궤도를 바꿔줄 로켓을 발사해서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궤도를 변경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질량이 작은 소행성에서나 먹힐 만한 방법이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실험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진 말이죠. 2015년 나사와 유럽 항공우주국은 지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기 위한 행성 방위 연합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와 유럽 항공우주국은 지구에서 가장 로켓 기술이 뛰어난 두 개의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행성 방위 연합을 만든 것은 지구의 잠재적 위험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었죠. 이 당시에 이러한 계획을 세운 건 다름 아닌 2022년, 즉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지구 궤도 주변을 800m급 소행성인 디디모스가 근접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지는 않지만 인류는 처음으로 이 소행성을 통해서 소행성 궤도 변경이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 나사와 유럽 항공우주국은 미래의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협 소행성인 디디모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서 로켓을 발사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궤도를 바꾸는 건 디디모스의 주변을 공전하는 더 작은 170m급 소행성인 디디포스이긴 하지만 디디모스의 달에 충돌을 시켜서 궤도를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이번에 발사되는 더블 아스트로이드 리다이렉션 테스트, 즉 다트 탐사선은 다트판으로 날아가는 다트처럼 디디모스의 계획한 방향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총알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을 시킬 계획인데 이때 디디포스의 속도는 고작 초속 0.4mm 정도만 변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에서 계획했던 대로 속도가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계획이 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모든 조립 단계가 끝났고 11월에 발사하기 위한 최종 검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행성까지 날아가서 충돌을 시키기 위한 연료로 비추력 효율이 좋은 차세대 이온 엔진을 탑재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이온 엔진 중에 가장 강력한 이온 엔진입니다. 여기에서 고작 170m급 소행성의 속도를 초속 0.4mm만 변경시킬 수가 있다면 직경 10km급 소행성은 거의 변경을 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직경 10km급 소행성이라면 질량은 디디모스의 최소 수백만 배 이상일 텐데, 달팽이의 속도가 초속 0.4mm라고 치면 10km급 소행성에 충돌했다면 달팽이 속도보다도 수백만 배 이상 느린 속도만큼 속도를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수준이죠. 우주 공간에서 마하 10 이상으로 움직이는 소행성의 속도를 달팽이 속도도 안 되는 만큼 변경시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설계된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을 미리 알 수가 있다면 아주 미세하게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도 지구를 비껴나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당구에서 3쿠션을 할 때 짧게 돌리게 되면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공이 좀 잘 들어가지만, 대회전으로 크게 돌리게 되면 좀만 오차가 있어도 틀어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예를 들어 지구에 충돌할 예정인 소행성을 10년 전에 미리 속도를 바꿀 수가 있다면 10년 정도면 거의 10억 km 정도를 움직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속도나 방향이 바뀌어도 고작 직경이 13,000km 정도 되는 지구를 비껴나가게 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소행성 주변에서 우주선이 이온 엔진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중력 견인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소행성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리는 이온 엔진이 사용할 수 있는 궤도 변화량, 즉 델타 V와 같기 때문에 충돌을 시키는 것과 중력 견인이나 동일한 델타 V에서 필요한 연료량은 동일합니다. 영화나 이런 게임들 때문에 종종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구에 충돌할 소행선을 수십 년 전에 미리 알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소행성을 가속시킬 수가 있다면 달팽이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 변화량만으로도 인류는 공룡과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작지만 인류는 커다란 소행성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